0에서 1을 만든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그냥 뭐 새로운 걸 시작한다?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미래 그 자체를 창조하는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통념을 깨고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걸어서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말이죠. 자, 그 첫 번째 원칙은요, 되게 간단한데 사실 제일 어려워요. 바로 통념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진짜 발전이라는 건요, 남들 다 가는 편한 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에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믿는 바로 그 지점에서 왜?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 질문 하나가 핵심을 딱 찌릅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진실인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 혹시 있으세요? 어떠세요? 바로 대답하기 힘드시죠? 우리는 늘 정답을 배우는 데만 익숙하잖아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그냥 기발한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걸 사람들 앞에서 이게 맞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바로 그게 0에서 1을 만드는 진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미래 하면 그냥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미래는요,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뜻합니다. 만약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그건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거지 미래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떤 변화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느냐가 미래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 결정하는 열쇠인 셈이죠. 좋아요. 그럼 어떻게 다른 미래를 만드느냐? 발전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평적 진보. 이건 이미 성공한 걸 그대로 복사해서 쫙 넓히는 거예요. 1에서 n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수직적 진보. 이건 세상에 아예 없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0에서 1을 창조하는 혁신이죠. 이 차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 타자기가 한 대 있다고 쳐요. 이걸 보고 똑같은 걸 100대 만드는 건 수평적 진보예요. 물론 효율적이긴 한데 세상을 바꾸진 못하죠. 하지만 그 타자기를 보면서 아예 다른 방식으로 글을 쓸 순 없을까 하고 워드 프로세서를 상상해내는 것. 바로 이게 세상을 뒤집는 수직적 진보, 진짜 0에서 1인 겁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크게 한번 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화, 글로벌화 있죠? 이건 본질적으로 수평적 진보에 가까워요. 한 곳에서 성공한 모델을 전 세계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니까요. 반면에 기술이야말로 수직적 진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속 가능한 미래는 사실 세계화보다는 새로운 기술 혁신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단한 수직적 진보는 도대체 누가 이끄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큰 회사들은 기존의 방식을 지키려고 하죠. 혼자서는 세상을 바꾸기엔 힘이 부치고요.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의 힘이 빠르다, 민첩하다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자산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남들과 다르게 보는 새로운 생각, 바로 그것.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한 세대 전체가 이 혁신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교훈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부터는 그 유명한 닷컴 버블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거대한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과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우리가 보통 1990년대 하면 왠지 되게 희망차고 번영했던 시대로 기억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시작은 완전 딴판이었어요.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사회 전체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꽉 차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바꿀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이 딱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93년에 모자이크 브라우저가 나오고 95년엔 넷스케이프가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폭발했죠. 정말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던 경제에 한 줄기 빛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1998년부터 약 18개월 동안 세상은 그야말로 인터넷이라는 광풍에 휩싸였고 2000년 3월에 그 광기는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때 분위기는요, 한마디로 집단적 광기 그 자체였어요. 회사가 돈을 버는지 마는지는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이름에 닷컴이 붙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기만 하면 됐죠.
회사 이름 뒤에 닷컴 하나 붙였다고 주가가 하루아침에 2배가 되는 시대였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선 오히려 냉정하게 따져보는 게 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을 정도예요. 바로 이 광기의 정중앙에 페이팔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메일로 돈을 보낸다는 걸 아무도 안 썼죠. 그래서 페이팔은 정말 그 버블 시대에나 나올 법한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전략을 씁니다. 뭐냐면 그냥 돈을 막 퍼준 거예요. 가입하면 $10 주고, 친구 데려오면 또 $10 주고, 말 그대로 돈을 그냥 불태우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한 거죠. 하지만 영원한 파티는 없죠. 2000년 3월, 마침내 그 파티가 끝이 납니다. 나스닥 지수가 폭락하면서 모든 거품이 한순간에 꺼져버렸어요. 근데 이게 그냥 주식시장이 무너진 것, 그 이상이었어요. 기술이 미래라는 그 낙관적인 믿음 자체가 박살이 났고,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같은 말은 이제 뜬구름 잡는 오만한 소리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게 무너져 내린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요?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실리콘밸리가 얻었다는 그 교훈들, 과연 그게 진짜 교훈이었을까요?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 실리콘밸리에는 4가지 불문율 같은 게 생겼어요. 첫째, 크게 말고 조금씩만 발전하자. 둘째, 계획 세우지 말고 유연하게 대처하자. 셋째, 새로운 시장 말고 경쟁사보다 조금 더 잘 만들자. 넷째, 영업은 필요 없고 제품만 좋으면 된다. 근데요, 이게 사실 현명한 교훈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실패가 남긴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통념들을 한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바로 그 반대편에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사소한 걸 하느니 차라리 대담하게 도전하는 게 낫고 아무 계획도 없는 것보단 차라리 나쁜 계획이라도 있는 게 낫다는 거죠. 또 치열한 경쟁 시장은 결국 이익을 갉아먹을 뿐이고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저절로 팔리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요, 그냥 남들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로만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내 머리로 직접 생각하는 힘입니다. 남들 다 가는 꽉 막힌 길에서 벗어나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로 들어설 용기를 내는 것, 모든 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거 되겠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보기에 다음 세상을 열어젖힐 진짜 0에서 1 혁신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리치브레인이었습니다.